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별 안 좋아. 싸우고 막 막말하고 막. 가족상담사 누리자입니다. 오늘은 가족에게는 못하면서 타인에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는 정말 친절하지 않고 타인에게 잘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죠. 타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베풀고 밥도 잘 사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분들 참 많잖아요.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 가족끼리는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고 만나면 싸우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타인은 너무 편해요. 웃으면서 잘 지내고 그리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사실 특징을 보면 가까운 가족에게 본인의 밑바닥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타인에게는 자신의 밑바닥을 좀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끼리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밑바닥이 보인다는 뜻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열망, 이런 정서, 숨어있던 어떤 나의 깊은 마음이 건드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가족에게는 나도 모르게 이제 짜증을 내고 불편하고 화를 내면서 잘해줘봤자 어차피 좋은 소리는 못 들어. 타인은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주는데 가족에게 잘해줘도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 어차피 그래서 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 여성분, 남성분 이거는 가릴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가족한테는 좋은 사람으로 못하고 이제 밖에 가서는 좋은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히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별 안 좋아. 싸우고 막 막말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사이에 자녀들이 나 교회 다니는 엄마 너무 이상해 가증스러워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엄마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진짜 재수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기하면서 엄마의 모습 또는 아빠의 모습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중성, 왜 이런 이중성들이 생길까? 가족에게 어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데 어떤 기대의 뿌리, 내 안에 깊은 기대가 있어요. 타인에게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우리 가까운 가족에게는 큰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또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가족에게한테 기대가 있고 타인한테 갖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감정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가까운 가족에게는 기대가 좀 커요. 타인한테 예를 들어 물도 떠줬어요. 물도 떠주고 커피도 한 잔 타줬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도 함께 사줬어요.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친절하세요. 라고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들에게 밥을 사주고 커피를 타주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보니까 너무 시큰둥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시큰둥하니까 하기가 싫어. 하기가 싫으니까 이제 자꾸 타인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또 안 하면 상대는 비난을 좀 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밖에서만 잘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못하냐 라고 비난을 하면 애랑 모르겠다가 돼.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잘해봤자 어차피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해버려서 이제 바깥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까운 가족끼리 이제 이중성이나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게 다를 때 아이들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내가 왜 기분이 안 좋고 너한테 이런 걸 기대했어 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런 것도 훈련이 좀 안 돼서 어렵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어렵고 타인한테는 그런 기대를 좀 안 하다 보니까 감정이 손상이 좀 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플한 감정으로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족에게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원하는 기대가 잘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감정 상태에서 내가 좋은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까운 가족끼리 이제 갈등이 생기고 가까운 가족이 가장 친해야 되고
가장 사이가 좋아야 되고 가장 알콩달콩 지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좋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남남처럼 지내고 왼수처럼 지내고 정말 미워하고 서로 죄책감 느끼고 뭐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한번 볼게요. 부모님이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하고 남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아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모님의 경우를 본다면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기대를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엄마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좀 상냥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내가 그런 기대를 했지만 내가 그때 순간에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되어서 가족을 꾸렸어요. 지금 얼마나 그 기대가 만족이 되고 있고 그 기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으세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은 잘 풀리지가 않아요. 나는 애쓰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족의 또 기대가 나를 몰라주는 마음과 그들 각자가 노력하는 부분과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마음인 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마음.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제 가족 안에서 이 기대가 건강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들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는 어떤 패턴으로 이들한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한테 오늘 저녁밥 맛있게 차려주기를 기대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집에 갔는데 밥도 안 돼 있고 뭐 아내는 바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속으로 갔던 기대가 무너졌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세요? 아내한테 짜증을 낼 거 아니에요. 서로가 원하는 것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내 손상이잖아요. 나는 밥이 쓸 줄 알았지 라고 건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손상된 채로 우리의 마음이 상대에게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가족하고는 이렇게 건강하게 정리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외부인들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뭐 기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가족끼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연인끼리 또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기대를 하고, 그리고 또 실망하고 또 감정을 느끼는 부분들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본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과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분들이 가족이 된다면 또 우리는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운 가족끼리 좀 내 안에 있는 어떤 기대를 했고, 나는 어린 시절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 가족에게 나는 어떤 기대를 하는지, 그 기대를 잘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선 내 기대를 먼저 내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나의 기대를 알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은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그 노력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